대북제재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했습니다. 뉴욕 주재 북한 외교 당국자들의 미납 주차 위반 범칙금이 1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파트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을 속인 중고차 대출 업체에 부당 이득금을 되돌려 주라고 명했습니다. 최근 한인 대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경 발언에 초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새 행정명령에서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했습니다. 21일 발표된 올 들어 5번째인 새로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띈 것입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북한과 외국의 교역 차단을 위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후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주재 북한 외교 당국자들의 미납 주차 위반 범칙금이 1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NBC 방송이 뉴욕시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용 차량은 1370여 차례에 걸쳐 주차 위반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범칙금은 무려 15만 6,29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 15만 달러가 넘는 범칙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북한 외교당국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라는 오류 메시지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방송은 이 같은 사실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조정철 1등 서기관에게 설명했지만 조 서기관은 수긍하지 않았고 주차 위반 티켓을 끊으면 바로 범칙금을 납부한다고 말했습니다. NBC에 의하면 뉴욕시와 국무부는 지난 2002년 불법 주차 과태료가 너무 많이 밀린 외교 차량에 대해 주차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납 과징금은 대부분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혹독한 공항 검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요. 보안당국은 9.11 테러 이후 무작위로 항공 티켓에 SSS를 표시하고 검색을 강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항공기 탑승권 하단에 SSS라는 표기가 찍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표시가 있다면 출발지 공항이나 도착하는 미국 공항에서 까다로운 추가 보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영국 일간지 더 써니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탑승권을 가진 승객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을 통과하고도 30분 이상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당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항공티켓 SSSS 표식을 10,000명당 5명꼴 무작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탑승권에 SSSS 표식이 찍힐 확률은 0.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단 SSSS 표식이 있는 탑승권을 받았다면 까다로운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신원 재확인과 여행지 정보에 대한 상세 질문,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휴대폰 수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객들은 편도 티켓을 사거나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최근 중동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SSSS 표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사망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뉴욕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사망자는 2명이 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퀸즈 블루바드에 위치한 파커타워에서 최근 2개월 사이 보고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 2명 중 1명은 회복됐으나 다른 1명 건강에 문제가 있던 노인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건물 온수 배관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건물에는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할 수 있는 냉각탑이 없어 주민들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50세 이상이나 만성 폐 질환을 앓는 환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목욕보다는 샤워를 하고 차가운 수돗물만 마시는 것이 권장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에서는 지난 6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숨진 환자를 포함 올 들어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망자는 모두 2명이 됐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사례는 매년 200에서 40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2에서 14일 후 증상이 나타나며 감기와 같이 열, 기침, 호흡 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중고차 딜러샵 관련 접수된 신고만 6천 건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을 속인 대출 업체에 부당 이득금을 되돌려 주라고 명했습니다. 21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크레딧 억셉턴스 코퍼레이션이 소비자 11명에게 76,868달러 21센트를 되돌려주도록 합의했습니다. 크레딧 억셉턴스 코퍼레이션은 중고차 딜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들 중고차 딜러와 대출업체는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또 유사 피해를 당한 추가 소비자들에게도 보상해 주도록 합의했습니다. 문제의 중고차 딜러는 브루클린의 USA1 오토 세일즈 등 4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4년간 중고차 딜러샵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5,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650여 곳의 라이센스를 가진 중고차 딜러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불만 내용은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불공정 계약, 결함이 있는 차량 판매, 부당 이자율 부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이민자, 저소득층에게 높게 이자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3년간 중고차 구입 소비자 불만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270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줬으며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절실한 병증이지만 기성세대들의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인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정신건강클리닉을 제공하는 뉴욕 차일드 센터가 21일 공개한 2017 회계년도 한인 정신질환자 치료 통계에 의하면 전체 182명 중 15%가 우울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중 60%가 20대 대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우울 증세가 있었지만 전문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을 떠나 타주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 증세가 악화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을 겪는 대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수업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한인 기성세대들이 우울증을 병증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약한 정신 탓,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자녀들의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일드 센터 측은 우울증은 적절한 심리 치료와 필요에 따라 약물을 병행하는 등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의 대마초 남용 문제도 새로운 정신질환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공립교 학생들은 급증하는데 공간 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밀학급이 생기고 학습 환경은 열악해지지만 시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21일 과밀학급 문제를 감시하는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16학년도 기준 전체 공립교 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57만 5천 명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학기 기준으로도 뉴욕시 과밀학급 학생은 총 3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밀학급이란 통상적으로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퀸즈 25학군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5,201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신규 교실 공간이 필요하지만 시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2,280석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6학군도 6,273석이 더 필요한 상태에서 정부는 2024년까지 924석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학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정원의 125%를 넘어 심각함을 더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9,400석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절반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립교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문제는 차터스쿨 학생이 급증하면서 공립교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립교 학생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국제공항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공항의 승객 만족도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JFK 공항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고 퀸즈 라과디아 공항 역시 만족도에서 5명을 안았습니다. 소비자 평가기관 JD 파워가 최근 발표한 전국 대규모 공항 19개의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공항은 1000점 만점에 686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JFK 국제공항도 727점으로 하위 네 번째를 차지하는 5명을 안았습니다. 중간 규모 공항 평가에서는 퀸즈 라과디아 공항이 654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0점 만점에서 가장 최고 점수 778점을 받은 대규모 공항은 올랜도 국제공항으로 승객 만족도 1위를 나타냈습니다. 또 중간 규모 공항으로 1위는 1000점 만점에 796점을 받은 존 웨인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JD 파워가 조사한 승객 만족도는 공항 접근성과 보안 검사, 공항 터미널 편의시설, 수화물 체크, 인앤아웃, 공항 음식 및 소매점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국제공항협의회가 조사한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12년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것은 세계 공항 중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헐리우드 힐스 주택에서 밤샘 파티를 벌이던 주택 소유주와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최근 LA 헐리우드 힐스 지역의 대형 주택에서 수백여 명의 게스트를 초청해 대형 하우스 파티를 열고 밤새 음악을 크게 틀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파티 하우스 두 곳의 소유주와 매니저를 소란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주택 소유주와 매니저는 앞서 공공소란죄로 각각 16차례와 10차례 기소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단기 렌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시 당국에 따르면 파티하우스 소유주와 매니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천 달러 상당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내린 비로 남가주 지역 기온이 70도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는 23일까지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에 머무른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오는 24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부 지역은 최대 90도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24일 해안가 지역의 기온은 80도대, 내륙 지역의 기온은 90도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오는 26일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9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남가주 지역의 습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바람도 약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21일 맨해튼 23과 한인델리 스노박스 매장에서 34세 카이팅 잉을 불법 무기 소지와 불법 방탄조끼 착용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잉은 방탄조끼와 수갑을 차고 매장에 들어왔으며 갑자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잉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나도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성인식 통 번역 앱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쥐니토, 구글 통역, 네이버 팝하고 만통 등이 있으며 특히 영어에 미숙한 한인 1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국어, 영어 번역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최신 음성인식 자동 통역 기술로 한영 통역률도 일상대화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됩니다. 이 앱은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400여 개 공립고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현명하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은 본인은 물론 부모 및 가족이 고교 진학 정보가 부족해 우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21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펠팍 파인플라자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버겐 아시안 정보센터를 오픈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버겐 카운티에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메디케어 등록 및 상담, 고객 서비스, 보건 관련 세미나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9일은 버겐 카운티 첫 센터 오픈을 기념하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가을 날씨로 햇살이 따갑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